fx가 나와 있고요. fx가 나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x가 나와 있네요. x 빼기 3입니다. 만나는 교점 금방 구할 수 있죠. 넘겨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 되는데, 여기가 5네요. 네. 그러면은 6이고 8이니까 2, 4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만나는데, 자,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x 더하기 b랑 g 역시 ax 플러스 b. 이거의 두 개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1학년 문제보다 2, 3학년 문제로 가게 되면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떤 hx를 갖다가 이렇게 뺀 놈을 통째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의 두 개근이 현재 2,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의 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얘 두 개근은 요거의 두 개근이랑 같다로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hx의 두 개근이 아까 넘겨서 인수분해 보면 2, 4였잖아요. 그럼 이거의 두 개근이 뭐게요? 하는 문제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방정식 애들 식을 세워서 풀려고 하는데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될 때 그때 x가 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2가 되는 거니까 2 빼기 b를 a로 나눈 거. 얘가 이제 4가 될 때 그때 x값이 근인 거니까, 자, 4 빼기 b를 a로 나눈 거. 물론 이제 a가 이제 0이 아니어야겠죠. 네. 자, 그래도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얘 두 개 근 이거라면 얘 두 개 근 이거다. 사실 이것만 알면 그느드가 다 풀려버려요. 기억은 직접 이제 이게 지금 S는 뭘 물어봤냐면은 이때 AB 값이 정해졌을 때 이 두 개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되거든요. 식을 잡으면 A분의 6 빼기 B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두 개 근의 곱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A의 제곱에 2 빼기 B, 4 빼기 B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되셨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이제 기억은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니은은 여기에 AB랑 여기다 CD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B고 CB예요. 그럼 얘는 똑같죠. 변화가 없죠. 분모가 달라지는데 A랑 C랑 같아야 되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B가 6이 돼버리면 어차피 0이 나도 같게 되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B가 6인 경우가 같게 되는데 A랑 C랑 다를 수 있다. 디귿은 이게 뭘 물어보냐면 여기다 A, B 집어넣은 거랑 CB 집어넣은 거랑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A제곱하고 하나는 C제곱으로 바뀔 뿐이고 분자는 똑같게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이 부분이 0이 아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제곱이 C제곱이어도 성립한다. 즉 A랑 C랑 다르더라 하더라도 부호가 반대면 역시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요거 이제 요거 잡아서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동일한 상황이면 좀 쉽게 해석을 갖다가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뭐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평행이동 안 하고 뭐 푼다던가 혹은 뭐 평행이동을 한 게 계산이 더 쉬우면 평행이동 성질이 바뀌지 않으면 뭐 평행이동을 해서 푼다던가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함수 fx가 가주권 f-x는 fx랑 같다. 뭐 1차항이 없는 뭐 2차 함수다 라는 소리가 되겠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최고차항 개수를 제가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뭐 1차항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fx 모양이. 문제는 fx라고 하는 이 녀석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인지 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상태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풀겠느냐. 자, 근데 이 gx라고 하는 이 녀석을 fx를 알파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대요. 원래 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게 알파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고, 이렇게 돼 있어도 알파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얘가 지금 이제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그래프 모양이 바뀌진 않으니까 최고치상 계수가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 두 개만 좀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평행이동을 한 놈의 그때의 꼭지점을 갖다가 P라고 하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꼭지점을 통과한다.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같다라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a를 지나는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점의 좌표가 a1 빼기 알파 그리고 a2 이렇게 물어봐요. 네.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봐요. 네. 근데 여기 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와 있죠? a1, a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 나와 있는데 원래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라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알파, 얼마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얼마인지 쓸까요? 네, 알파, 얼마죠? 1 빼기 a가 된다.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다. 사실 굳이 평행이동을 갖다가 해서 봐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요거 길이 곱하기 A2 그러니까 A2 여기 요 놈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최고치상 계수가 A죠.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길이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최고치상 계수가 A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A의 T제곱이 되어야 되는 게 자명한데 이 길이를 T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기울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1대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AT가 1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AT가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 뭐였냐면 요 길이, 즉 T죠? 네.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T죠? 그 다음에 요 A2는 어떻게 구해 주셔야 되냐면 1 빼기 A 값에다가 요거 길이만큼, 그러니까 T만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여기가 T니까 요것도 T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어디까지나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이 계산해 주시면 이게 T제곱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풀면 T가 나오고 마이너스 AT는 AT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T가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초과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직 여기서는 범위만 나오고 답은 안 나오네요. 자, 이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알파가 똑같은데요. 네, 알파, 1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은 게 길이를 제가 미지수로 잡을까요? 요 길이를 제가 T라고 잡을게요. 길이.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실제로는 이제 1대1이니까 T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T가 되는 건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거의 제곱에다가 A에 붙인 건데 A가 음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길이를 잡았을 때는.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AT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식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T. 요 길이니까. 왜냐면 근데 길인데 지금 문제는 지금 구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점의 좌표 A1, A2에서 이 알파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T예요. 제가 T를 양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곱해지는 값이 누구냐면 1 빼기 A에서 요거만큼 내려간 거죠. 그럼 빼기 T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T제곱 그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 T가 되겠고 자, 이러면 이제 AT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T는 양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T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나오죠? 네, 그래서 얘랑 합치게 되면 답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 동시반복해 준 것 중에는 요 중에서 제일 최소가 되는 거 라는 걸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만 생각해서 답이 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잘못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안 잡고 그냥 이게 역수 형태로 이제 근을 잡아서 푸는 거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종특을 써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자, 2차 함수가 다음 어떤 조건을 만족해 줄 때 뭐 PQ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PQ가 소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PQ가 소수라고 되어 있고 문제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자, fx가 최고시한 개수가 1인 2차 함수네요. 네, px 더하기 q. PQ가 소수.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소수면 뭐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유형 많이 나오는데 사실 2, 3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답에서. 네, 실제로 2, 3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뭐 실제로 이 문제도 2, 3이 되고요.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FA가 0보다 작고요.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음수가 되는 거는 있는데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이 뜻인 거거든요. 그럼 정수를 갖다가 어떤 상황에서 2차 함수 모양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음수값은 존재하지만 정수값 집어넣었을 때는 0 이상이 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얘랑의 이 차이를 보시면 1이 넘어가는 순간, 두 개 근의 차이가 1이 넘어가는 순간 반드시 어떤 정수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1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 두 개 근의 차이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개 근의 차이 공식을 쓰게 되면, 자, p제곱 마이너스 4q가 되는데, 얘가 지금 이제 1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요. 두 개 근의 차이가 1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정수 부분이 포함이 되니까 그때 음이 돼버리니까 안 될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풀 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절대 간과하면 안 되죠. 두 개 근의 차이인데 어쨌든 얘도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0이 돼버리면 두 개 근의 차이가 0이 돼버리게 되면 중근을 가져버리고 그러면 접하게 돼버린 거니까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많이 간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되셨나요? 네, 근데 PQ가 소수라고 했네요. 즉 정수죠. 너가 될 수 있는 놈은 1밖에 되지 않아. 아예 그냥 고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소수 제곱에다가 4배 소수한 게 1인 걸 이용을 해서 푸는 거예요. 부등식 문제라고 봐도 조금 무방한데요. 네, 부등식 문제라고 봐도 되는데 요렇게 사고가 흘러갑니다. PQ가 소수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집어넣을 건데요. 자, 잘 볼게요. 제일 재밌는 게 결국은요. 이게 지금 P가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모를까요? 짝수라고 하면 짝이니까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P는 홀수가 되는 게 분명하고요. P가 홀수가 될 때 Q는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요. P가 이제 어떤 뭐라고 하죠? 뭐 홀수라고 했다고 쳤으니까 아무거나 뭐 2n 플러스 1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집어넣고 정리해서 나누기 4 직접 계산 때려보면 Q라고 하는 게 n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Q가 또 소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죠? 어떤 두 정수의 곱이 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에서 결정이 나버리죠. 연호된 두 수의 곱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중에서 소수인 건 2밖에 없네요. 네. 자, n이 1. n이 1인 거니까 Q가 2, P가 3. 이렇게 고정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42번 문제도 엄청 나왔어요. 제가 조금만 일찍 움직였으면 조금 더 많이 애들이 영상을 보고 또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42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어떤 시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반드시 한 번씩 가르쳐 주면 굉장히 좀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진원여고 시험 문제로 기억하고요.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2차 함수 y가 최고시한 개수가 1이고, bx 더하기 c인데, 얘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빼기 1, a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bc는 헤이크이죠. 요 a에 관한 미지수로 다 만들 수가 있는 2차 함수가 되겠다.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대입을 한 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많이 나왔죠. 대입을 한 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A에 관한 식으로. 근데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직선에 접하는데 어떤 직선이냐?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에 접한다. 야, 이게 얼핏 보면 미지수 되게 많아 보이죠? a, b, c, m, n. 그죠? 네. 실제로는 b, c는 미지수가 없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꼭지점 잡혀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도 미지수가 너무 많아.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같다라고 놓고 접하니까 판별식 뒤를 쓰겠죠. 뭐 정리해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제가 소개할 방법은 기하적으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자 합니다. 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에 얘가 항상 이 두 좌표를 뺐을 때 차이가 일정합니다. 더했을 때 일정할 수도 있는데 얘는 차이가 일정하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두 꼭지점에 y좌표에서 x좌표를 뺀 게 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2차 함수. 그럼 꼭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여기 꼭지점을 타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2차 함수가, 자, a 값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얘가 어떤 이 2차 함수가 어떤 고정된 직선에 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꼭지점 움직여 보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어떤 직선에 접한다?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에 같은 평행한 직선에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하적으로. 그럼 얘 기울기가 2이었으니까 넌 기울기가 2일 거야. 그럼 여기가 1이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쌤 어떻게 풀어요? 자, 꼭지점에 관계 없다고 그랬으니까 뭐 제일 쉬운 게 뭐지? 꼭지점의 좌표가 a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2, 즉 x 제곱 더하기 2랑 어떤 이 직선이 접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넘겨서 완전 제곱식 구조가 돼야 되니까 2 빼기 n이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또 n도 금방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넣고 빠르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과 n이 바로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 3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이고요. 여기가 4, 여기가 2, 지가상하경입니다. 네, 얘가 동시에 초당 1씩 움직이고 있는데 2초에서부터 3초 사이에서 겹쳐지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식은 2차 함수식으로 잡아서 풀면은 쉬운데 조금 이제 잡아서 푸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쉽게 푸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둘 다 1씩 움직이는 건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고 얘가 2씩 움직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가 팀 T가 2에서 3 사이의 범위라고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2를 갖다라고 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3까지 가게 되면 2까지 삐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를 고정시켜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는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2초가 넘어가 있는 순간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뭐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고 요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t가 2에서 3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얘가 2는 기준으로 잡아놓고 p만큼 조금 더 움직였다. 그럼 요 p의 범위는 0에서 1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근데 얘가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얘가 초당 p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2p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길이는 2 빼기 2p가 되겠고 여기가 지금 4니까 요 길이는 2 플러스 2p. 그럼 여기가 지금 1대 2니까 네, 여기는 요 길이는 1 플러스 p. 요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요 길이는 현재 2고요. 네. 여기는 2p가 되겠죠. 1대 1이니까. 그럼 요 길이를 또 굳이 구하라고 하면 2 빼기 2p.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가 나오고요. 뭐 심지어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도 1대 1이고 1대 2니까 이거 다 더한 거에 나누기 3 하면 요 길이입니다. 문제 푸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고요.
자, 태치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뭐 이거 전체 넓이에서 이거 두 개를 빼는 방법이 있겠으나 어쨌든 넓이 S라고 했다고 치면 저는 요 놈에서 요 놈을 갖다가 빼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전체 넓이를 구하면 여기가 2, 여기가 1 플러스 P. 그래서 합치게 되면 3 플러스 P. 그 다음에 높이 2분의 1이니까 1 빼기 P. 이렇게 곱한 녀석에서. 자, 여기 요만한 요 새끼를 갖다가 좀 빼주셔야 되는데, 요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빼겠느냐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숙련되면 암산이고요. 안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넓이를 구하려면 이거 높이를 빨리 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1대 2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1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길이가 3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 2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배에 얘 한 건 어차피 1 빼기 P 똑같고요. 높이 부분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길이의 3분의 2배가 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3분의 2배에 뭐 3분의 2배 2 빼기 2P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이제 공통인수가 묶이니까 뭐 1 빼기 P 하신 다음에 안에 거를 갖다가 정리해 주시면 3분의 7P 그리고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P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되는지 전개하실 필요 없죠. 근 두 개를 잡으시면 쉽습니다. 역시. 자, 얘가 지금 근이 1이고 얘가 0 되는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7분의 5. 그럼 대칭축이 얼마죠? 7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7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넓이가 물론 T는 얼마죠? 2 더하기 7분의 1이고요. 7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7분의 6 곱하기 여기다 7분의 1 집어넣게 되면 2 나오네요. 그래서 7분의 12 이렇게 계산이 금방금방 간단하게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테크닉은요 도방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테크닉이에요. 도방에서도 많이 쓰게 될 테크닉. 직선과 직선이 기울기에 존재하는 두 직선이 교차할 때 쓰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은 그 44번 문제가 제가 지금 제공된 문제는 오류가 없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일단 어디가 오류여서 전원 정답 처리가 됐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거에는 P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P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오류가 나옵니다.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44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이거의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요거의 두 개근이 알파 베타다. 요게 나와 있어요. 알파 베타다. 그리고 이 fx라고 하는 식이 또 아주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px 더하기 6q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조건이 나와 있기를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pq 더하기 9다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또 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p 베타 빼기 q p 3승 더하기 p 제곱 알파 빼기 pq 비슷한 놈이 뭐가 있죠? 네. 그럼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이면 이 문제는 거의 빼박일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P 알파가 몇 알파에 관한식, P 베타가 똑같이 베타에 관한식. 그래서 넘겨서 방정식 작성하는 유형. 이 유형일 건데, 지금 원래 원 문제에서는 P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거든요. P가 0이 돼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고찰을 갖다가 좀 하자는 거였는데, 우선은 근이니까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q로 바꿔치기 하면 모양은 똑같아져 버려요. 근데 p가 0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p가 0이면은요 f에다가 어떤 상수를 집어넣은 값이 역시 어떤 상수다 이런 조건이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만족해주는 값이 여러 개 나왔다는 거죠. 객관식에 있는 거 말고 다른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F 숫자가 얼마가 숫자 이 조건을 갖다가 가진 형태가 돼버린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이 두 개를 작성을 하려면은 다른 형태의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P가 0이 돼버리게 되면 다른 형태 두 개가 안 나오고 그냥 F-Q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조건밖에 없다는 거고 이 조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가 돼버리는데 이러면 보기에 있는 답 말고 다른 답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오류가 됐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살리고 싶어서 P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형태에서 이제 어떻게 풀 거냐? 같은 모양 만드셔야 되죠. 근데 보통 이게 어떤 제곱 구조가 들어가면 x제곱 해버리게 되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4차식이 돼버려서 근을 4개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재밌는 게 요걸 알파 제곱으로 남겨놓고 요거 p로 묶어내버리면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q가 얼마가 돼버리냐면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은 근이 돼버리니까 얘가 p로 묶어서 알파를 집어넣은 거랑 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뭐 간단하게 p 알파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베타 제곱이 돼버리니까 얘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지금 p로 묶어버리면 p 제곱 문제를 제대로 썼나요? 네. 자, p로 묶어버려서 정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자, 요게 되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지금 이게, 여기가 알파라고 나와 있죠? 네, 알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베타에 관한 식으로 뭔가 바꿔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얘를 갖다가 식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p 베타 제곱 더하기 9. 아마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상위권 애들이 쉽게 할 거예요. 네. 묶어서, 네.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베타로 바꿔치기 하고요. 알파를.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근으로 가지는 건데, 아까 이걸 x제곱 두면 4차식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fx라고 할까요? 네. 네, fx의 두 개근이 빼기 px 더하기 이게 9거든요. 네. 빼기 9죠? 네. 이거의 두 개의 근이 그냥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 없죠? 네. 그럼 이제 전개를 시켰을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과 알파, 베타의 곱이 나와 있으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역시 PQ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 PQ에 관한 식과 얘를 계수 비교를 해서 결국은 이제 만족해주는 PQ를 찾는데 여기도 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어떤 근을 갖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p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식을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fx식이다가 요거 넘어가도 되거든요. 요거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식을 갖다가 제가 좀 빠르게 쓰겠습니다. 자, x제곱에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q 플러스 px 그리고 여기가 넘어가야 되니까 네, q제곱에다가 더하기 2q 이렇게 넘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다 이렇게 쓴 겁니다. 상수항 비교해버리게 되면 Q는 뭐 중근이니까 바로 나오죠. 네, Q는 중근이 나왔고, Q를 집어넣었을 때 만족해주는 P가 두 개가 나왔다. 근데 이 실근 조건 때문에 P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0보다 크다겠네요. 네, 만족해주는 P의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P가 6이 나왔을 거고요. 아마 Q가 3이라서 답을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자,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정 작성하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계산이 더러운 문제였고요. 또한 무턱대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얘가 지금 이게 상수가 돼버리게 되는 순간 문제가 돼버렸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4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말 때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